자,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고학생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협업지원과 관련돼서 전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 감독 및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에요. 계정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할 수 있다. 여기 감독 명령 지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음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 이제 18강째가 되니까 어느 정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게 많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협업 지원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11번과 관련돼서 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총액의 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69조 9와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요번에 대해서 출연금 내놓는 거죠. 적립금의 합격이 17배 이내로 한다. 그래서 2013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2번과 관련돼서 민속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잘 우리가 아시면 민속예산 부채라든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지금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요. 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걸 조심해서 발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민속공익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중소기업에 이제 가업승계 지원이 있어. 자, 가업승계. 내가 중국집을 했다. 그러면 40-50년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업승계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8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가계승계 지원. 자, 가업승계 지원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60조 이하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도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에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란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이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2016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호부터 5호에 대해서 한번 좀 암기 좀 해놓으세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우수 승계기업 인정 보상에 관한 사항. 특히 이제 요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4호에 대해서. 애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는 거. 이거 애국 사례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5와 관련돼서 그 밖의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가업센터 지원의 업무와 관련돼서 1호, 2호, 3호, 4호, 5호 특히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4호와 관련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 자, 3호과 관련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상대는 경비, 정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누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고집어놔야 돼요. 2016년에 출제됐고. 자, 4번 사안과 관련돼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돼서 가업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구나 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자, 이거 그러면
중소기업 가업성계 지원센터로 지정받는 기관 단체는 자 여기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뭘 신청한다. 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사람한테요.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는 기관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일단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법인 사업 내용에 요걸 포함돼야 돼. 가업성계 지원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러면 사무와 관련돼서 가업성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춰야 돼. 그러면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계성계 지원은 전문 인력 몇 명 이상을 보유해야 돼. 요거 3명 이상을 보유하고요. 반드시 법인이어야 된다. 법인. 자 과목과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경영지도사로서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을 배우게 되는 게 경영지도사를 따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따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여기에서 법인이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업성계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공인회계서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세무사도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도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즉 10페이지죠. 자, 세무사. 그러면 몇 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간보예요.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래서 간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사망과 관련돼서 우리 절차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이렇게 출제돼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간보에만 공고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광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우리 절차법에서 포인트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사안과 관련돼서 2016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는데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영업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진행 실적을 매년 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 가업성계 지원센터의 지원 기준을 살펴봤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해야 돼. 전문 인력 중에서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은 여기 한번 보죠. 우리 명문장수기업의 요거 한번 봐봐요.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자,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래서 명문장수기업, 자, 장수기업의 요건으로서 그러면 자, 2019년과 관련돼서 19년, 17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모두예요, 모두.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갖춰야 된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온 기업. 18년도에 출제됐고요. 자,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여기 나와있죠.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 그러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어렵죠. 자, 요 요건을 모두 갖춰야 명문장수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5년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명문장수의 기업의 확인.
자,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 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분이에요. 신고해야 되고, 신청해야 돼. 신고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할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줘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효기간을 꼭 정해줘야 됩니다. 정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에 대해서 명확인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확인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건, 자, 확인받지 않은 자는 확인의 표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영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우리가 자, 세무사라면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유사한 명칭. 경영지도사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명문장수가 아닌데 명문장수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건 법의 논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1항 및 2항에 따라서 명문장수 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라는 것. 자, 명문장수 기업의 확인의 취소. 자,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요 1항에 대해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자, 요거 많이 출제되는 거죠. 다만 1호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중요하죠. 그러면 거짓. 우리가 거짓말을 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처벌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요. 절차법에서 거짓 구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이거는 당연 취소 사유가 확인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2호부터 4호까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명문장수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또 폐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용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나눠놔야 돼요. 1호는 당연 등록 취소 사유, 이거는 확인, 요거는 뭐예요? 임의적이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 절차법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법리를 정리해 들어가야 돼. 자, 이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나한테 취소하려면 취소 1항에 따라서 취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자, 누가? 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라서 명문장수 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지체 없이에요. 빨리 가야 되겠죠. 관계중앙기관의 장 및 동시에입니다. 미시야, 그러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사항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문장수 기업의 확인의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 당연 확인 취소해야 되는 것은 1호 확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청문은 반드시 우리가 실시해줘야 된다는 건. 그래서 명문장수 기업의 확인 취소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나오네요. 사회적 책임 경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적 책임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자,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당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017년과 관련돼서 출제됐고요. 사회적 책임,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경영.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요거 조심해야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 부분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동시에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 경영. 우리가 법 62조
7의 규정을 해놨고,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무장식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입시 2017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사회적 책임 경영의 중소기업의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7년, 그 다음에 14년, 13년에 연타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장기 플랜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년마다 누가,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계획을, 기본이야, 기본. 자, 우리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름은 틀려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야. 다만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지속가능 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이 뭐냐 이렇게 되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부의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1호, 자,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공통으로 해서 조성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실태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고자 하는 경영 지도사가 되겠죠.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교육 훈련.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이행 집회 개발 및 보고, 정보는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문제를 우리가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풀어서 저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 중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으로서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간 동떨어진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만 있다면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이행집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사회적 책임 경영 육성에 관련돼서 수요 시책들이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돼. 다음 각과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수립하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렇게 한번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몇 년마다? 5년마다. 국토계획과 관련돼서도 5년마다. 여기. 자,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된다. 수립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연차별 1년 단위로. 그러면 크게는 이제 5년마다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 사회적 책임 경영. 요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 62조의 8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8과 관련돼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몇 년? 5년.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차별도 우리가 시행계획을 할 수 있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바로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이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62조의 9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센터로 지정하려는 기관 단체는 다음의 그 기준을 모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비영리법인 괜찮아요. 반드시 법인일 필요가 없어. 비영리법인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 항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야 되고, 자,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첨담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영리법인, 영어와 관련돼서 비영리법인이어야 돼.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는 우리 명문장수기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그래서 2013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